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입니다. 지금부터 미신고 생활용 숙박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개요입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시책으로 숙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신고 숙박업자들의 불법 영의 행위는 숙박업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이들 미신고업소는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완강기 설치, 방염 성능, 내장재 사용 등 소방시설 기준에 벗어나 있어 화재 발생 우려가 있고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사경은 공정한 숙박업 시장 질서 확립과 도민 안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도내 생활용 숙박업소 중 미신고 의심업체 41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미신고 영업 28곳, 폐쇄명령 미행 2곳 등 총 30곳 160개 시를 적발하여 형사 입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례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신고 숙박업 운영 일반 자,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 숙박업 일반적인 기본 운영 형태입니다. 먼저 숙박업자가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유자로부터 오피스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등을 임차합니다. 임차하면 그 임차한 그 개별 소유자의 주택을 갖다가 숙박 중개 사이트에, 그러니까 부킹닷컴이라든가 에어비앤비, 아고다 이런 숙박 중개 사이트에 객실을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이용자는 이 숙박 중개 사이트를 보고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용자는 그거에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개별 소유자가 하고 있는 숙박업자가 운영하는 여기 업체에 그 주택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게 되죠. 숙박을 하고 나면 이제 돈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숙박료를 지급하면 이 숙박 중개 사이트에서는 한 15%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85%는 이 숙박업자가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하는 그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개별적인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숙박업자가 아까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을 5개를 임차를 해서 숙박 중개 사이트에다 등록을 하게 되면 이용객은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숙박업자가 불법으로 미신고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3년간 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허위 매물형입니다. 이거는 숙박업자가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임차한 객실은 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더 그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실질 존재하지 않는 그 객실을 갖다가 이 숙박 중개 사이트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게 5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죠. 이거를 올려놓으면 이용자가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올려놓았을 때 이 사람이 7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이 숙박업자는 그 들어온 것을 보고 본인이 다른 숙박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숙소를 5만 원을 주고 임차를 합니다.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고 나면은 이 사람은 10만 원을 주고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숙박업자가 이분한테 우리 숙박업체의 사정이 있어서 좀 객실이 좀 형태가 좀 바뀌었다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환불을 받을 거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할 거냐? 그거를 보통 한 1일 전이나 그 당일날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여기에 객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10만 원을 주겠지만 이 사람은 이 다른 숙박업소의 숙소를 5만 원에 그 예약을 해서 나머지 5만 원의 차익이 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15%는 중개 사이트가 가져가야 되고 나머지 35%에 대한 이익을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함으로 해서 3년간 1억 2천만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사례 3번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 폐쇄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행을 해서 6년간 한 6억 원의 이익을 취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냐면은 폐쇄 명령을 받고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폐쇄 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처분된 행정처분된 벌금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업을 불법 영업을 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은 폐쇄 명령을 이행을 안 하고도 계속 불법 영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사경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 영업자들은 숙박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숙박 영업 행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크게 해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주는 검찰에 송치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들이 편취한 불법 이득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동종범죄 방지를 위해서 벌금 상향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